해봅시다.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고. 해보자. 이걸 거기 네 이름에 동그라미 좀 쳐. 책 그게 있지? 이용 책 있지? 여기 수원 혹시 처음이신 분 계십니까? 수원 처음이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처음은 아닌데 한지가 좀 된 건가? 1학기 때 바로 했었다. 해봅시다. 저는 일단 수원강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저 처음 온 사람 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분 딱 저를 처음 봐요. 나머지는 제가. 제 이름 이재환이고요. 교무실에 가면 제 자리는 눈에 확 띄어요. 그 혹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흰색 겁나 큰 모니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 자리거든요. 혹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어? 네. 수원은 뭐 배워서 아시다시피 아니면 처음이어서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다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개념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책이 자세히 되어 있는 편이어서 유형별로 많이 건들게 될 거고요. 일단은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하는 쪽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할 단어는 지수이고요. 지수 파트가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8쪽부터 시작이 돼서 쭉 넘겨가지고 뒤로 가면 꽤 길어요. 그렇죠? 문제까지 포함하면 31쪽까지인데 오늘의 진도는 31쪽까지입니다. 그래서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클리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지수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념으로서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자면 쉽게 생각하자면 어떤 수를 몇 번 곱하면 누가 됩니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몇 번 거듭해서 제곱을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일단 임의의 수 A라고 되어 있고요. 양의 정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A에 대해서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A를 N개 곱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A의 N제곱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양의 정수라는 표현보다는 자연수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죠. 그렇죠? A에 대해서 A를 이렇게 해서 N번 곱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A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면서 표기할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안 쓰세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또라고 한다면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A의 제곱이라든가 세제곱이라든가 얘들 전부 다 A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어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용어는 알아야 돼서 이럴 때 이 A가 it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지수라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사항입니다. 그렇죠? 기본사항.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보도록 할게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A를 N번 곱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적용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A의 N제곱이랑 A의 N제곱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얘는 A를 N번 곱한다는 소리고요. 얘는 A를 N번 곱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합치면 N 플러스 N번이 되는 거니까 A를 N 플러스 N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m과 n이라는 것이 곱하는 횟수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되고 나면 m과 n이라고 하는 것이 개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에는 횟수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서 미시 동일한 경우에 곱하게 된다면 지수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 더하게 되더라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냥 외우게 되죠. 그죠? 이거는 일단은 자연수의 n과 m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으로서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2번 보시면 나누기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n번 곱해져 있고 n번 곱해져 있는 걸 나누게 되면 당연히 그 오른쪽에 써져 굉장히 뭐 길게 써져 있는데 m이 더 크다면 약분 쭉 되고 남아있는 만큼이 있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m과 n이 같다면 그걸로 딱 지워지면서 1이 되겠고 n이 더 크다면 분수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거창하게 써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쓰도록 하죠. 어찌됐든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셨나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n의 n제곱을 n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너무 조금 섞어요. 이거를 n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요? n개가 있는 거니까 총 n 곱하기 n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지수가 또 올라가는 경우에는 지수끼리 곱하게 되더라. 여기 안 돼. 여기 되더라라는 것이 내용이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4번 볼게요. 네 번째 거. 이렇게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A, B를 n번 곱한다고 하면 결국 이거는 A를 n번 곱하고 B를 n번 곱하거나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지수 부분이 따로 분배가 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더라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렇죠? 분수꼴도 마찬가지. 5번은 뭐 크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지수 법칙은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충분히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밑에 개념 체크 같은 거 보시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수학항이나 내용에서 동류항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거죠. 개념 체크 보면 1번 보시면 x의 4제곱과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다? 그냥 x가 몇 개인가, y가 몇 개인가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에 이 분수꼴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하고 합쳐주시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운 계산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개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거듭제곱 근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좀만 보죠.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정의 보시면 실수 A와 이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그렇죠?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즉이라고 되어 있고요. 즉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방정식 X의 N승은 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A의 n제곱근이라는 거의 표현은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을 때 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화두는 뭐냐면요. A의 n제곱근의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몇 개이냐가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여기서 그 아래쪽에 이제 개념 어프로치를 보시면 그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그 세 번째 줄에 예를 들어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보시면 1의 제곱근은 제곱이니까 2겠죠. 그죠? x의 제곱은 1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말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의 세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x의 3승은 1을 만족하는 건 1밖에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제 허근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소수의 범위인지 실수의 범위인지도 제가 방금 말했던 개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이제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x의 개수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x의 범위가 실수이냐 또는 복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개수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달라지냐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큰 분류는요. 첫 번째는 실수이냐 실수가 아니냐라고 일단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 x가 실수일 때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실수라는 범위를 딱 생각하는 순간 뭐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x가 실수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좌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며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래프로 표현을 하다 보니 n을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구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그래프의 개형의 차이가 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n이 짝수일 때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런 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꼴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홀수일 때는 x가 물론 1일 때는 직선이기는 하지만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이런 꼴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뭐 직선도 써놓고요. 이 두 녀석의 일단 그 모습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어떤 일정 부분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양쪽 끝이 전부 다 위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 녀석은 한쪽은 아래쪽, 한쪽은 위를 하는 어떻게 보면 y 값이 모든 실수를 다 나오게끔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 문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 녀석 이 식을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요. 그 수학 상에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애 비스무리하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꼴과 이 꼴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명백하게 다르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디테일하게 x축까지 그리면 이게 x축이 될 테니까 그렇죠? 원점을 지나니까요. 그렇죠? x의 n승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몇 개? 두 개의 교점을 만든다. 그죠? a가 0이면 없고요. 하나고요. 그렇죠? a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를 똑같이 따지는 얘는 a의 값이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0이든 항상 연대가 한 개입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n이 짝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2개고 1개고 0개다라고 그래프를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착하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복잡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이 모습을 고정시켜놓고 외우시는 건 별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x가 복소수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이죠. 그렇죠? n개입니다.
x의 n승은 a다라고 하는 식의 덱에서 x가 그 범위가 복소수라고 한다면 a의 값이 뭐 양수든 음수든 모든 간에 무조건 n개라고 보시면 돼요. 뭐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a가 0만 아니면요. a가 0만 아니면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n제곱근 a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 이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구별을 해놨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그거에 따라서 짝수이면 양수인 것을 뭐 n제곱근 a,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해놨고 0은 0이고 0보다 작으면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홀수일 때는 한 개가 딱 그려 써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내용을 밑에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해놨고요. 이거는 한번 밑에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제가 설명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화면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앞 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의 복소수 범위를 하게 되면 그냥 n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디에 보시냐면 이제 유형 1번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풀기 전에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는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내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기억력 이것으로 내시는데 그 함정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마 이제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선생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에 관한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뭐죠? 두 번째 들으시는 분이? 뭐지? 내가 얘기할게. 뭐죠 이거? 이거 두 개가 명확하게 다른 건 뭐냐면 위에 거는 식을 읽은 거고요. 아래 거는 숫자를 읽은 거예요. 숫자를 읽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에 거는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식을 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래 거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읽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방금 전에 했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 부른 거예요. 이름 부른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 거죠, 무조건.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n제곱근 a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셨다면 걔는 그냥 숫자를 보고 그냥 사람 보고 이름 부른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그 차이점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1번 볼게요. 유형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위에 거죠. 식을 읽은 거고요. x 세제곱은 27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얘들아? 실근의 개수라는 그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근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써져 있는 세제곱근 27만 쓰면 안 되고 뭐도 써야 된다. 복소수의 근도 당연히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려면 27의 세제곱근 중 실근은 누구누구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을 써줬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니은을 보시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있죠. 그렇죠? 왜냐면 홀수, n이 홀수일 때잖아요. 세제곱근이면 홀수일 때는 a의 부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근이 얘는 한 개가 있다라고 해줘야겠죠. 디귿은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이 실수라는 표현, 실근이라는 표현 꼭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리을을, 자 리을이야말로 이제 뭐다? 4제곱근 81은 3이다.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4제곱근 81은 이거 계산하면 그냥 3이잖아요. 그죠? 이거 읽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1분이면 충분할까? 1분 30초. 한번 풀어볼까요? 다 오신 것 같은데 일찍 오세요. 현재야 2시 치고 맨 앞에 친구가 윤서 맞나요? 네. 네. 그 책 잘못 산 거는 한국 영수증이 있니? 네? 영수증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수증 없으면 교환이 되나? 이름 쓰진 않았지. 네. 그러니까 가서 교환해와 봐야지. 되셨나요? 다음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그죠? 1번에 세제곱근 1이다. 이거 틀렸죠? 그죠? 그 중에 실근이 1인 거고요.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없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죠? 복소수가 되면 있으니까. 근데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것뿐이다. 얘들아 4제곱근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그치? 그 틀렸고 4번은 홀수일 때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1개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죠? n이 홀수니까요. 보셨나요? 넘겨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제가 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솔직히 이렇게 큰 효용은 없어요. 실제로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우리가 이 단일 단원을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지수 전체를 시험 범위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이 소단원 하나를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성질들을 실제로 이용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일단 전제는 일단 보고 갈까요? 전제는 A하고 B가 전부 다 0보다 크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N이라고 하는 것이 홀수일 때는 실근으로서 실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N과 M이라고 하는 애가 짝수일 때는 그럼 허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A가 전부 다 0보다 클 때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성질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중요한 부분 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n제곱근 a라는 것은 x의 n승은 a다의 근인데 거기에다가 n제곱을 다시 하면 a로 돌아가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1번은 당연한 말이 되겠고 2번부터 쭉 보시면 결국 내용은 뭐야? 합쳐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수 법칙을 했던 것처럼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합쳐질 수 있더라 라는 거였고요. 합쳐질 수 있더라. 분수꼴도 마찬가지로 합칠 수 있더라 라는 거고. 그렇죠? 합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쪽에 있는 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의 개념이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걸 지울 거고요. 처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제가 뒤에 있는 거를 하나 끌어다 설명을 할 거예요. 뒤에 있는 거 끌어다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지수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A라는 거를 n번 곱한다라고 하는 m과 n이라고 하는 어떤 양의 정도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명을 했던 게 지금 당장은 이게 곱하는 횟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의 역할을 하지만 확장이 되면 실수나 다른 수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이 마음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를 좀 알려보려고 해요. A의 n분의 1승, 당연히 위에가 유리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똑같이 지수의 역할을 하는데 이 녀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눈에서 봤던 n제곱근 A를 말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럴듯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x의 n승이 a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수법칙 중에서 전체에다가 어떤 지수법칙을 땅 하면 지수끼리는 곱한다라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양쪽에다가 n분의 1승을 해줘. 해주고 나면 곱하는 거니까 지워주고 나면 이게 뭐가 된다? x가 된다 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시죠? 그래서 x는 n승은 xn승은 a다라고 하는 거의 근 x는 우리가 알기로 n제곱근 a라고 알고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푸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공식 많이 외우는 게 특히 수원에서는 좋다 생각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만 정말 많기 때문에 외우는 걸 좀 줄이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성질들 전부 다 얘로 표현했을 때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1, 2, 3번 동그라미는 그렇다 치고요. 4번에 n제곱근 a에 전체 n제곱을 했을 때 n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a의 n분의 1승에 n승을 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곱하니까 곱해지고요. 오히려 얘를 분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인데 이건 중간 과정이 좀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계산할 때 그냥 이걸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든 이렇게 나와 있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쓰겠다라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걸로. 아시겠죠? 5번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5번도 그러면 n분의 1승과 n분의 1승을 같이 한 거니까 당연히 곱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6번도 np분의 np를 하면 p는 약분이 되니까 당연히 n과 n만 남아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분수의 어떤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조심할 건 제가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수에 n분의 1이 써져 있는 겁니다. a n승 전체분의 1이 아니라 지금은 다들 내가 저거 왜 헷갈리겠나 싶겠지만 막상 시험 보면 헷갈려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셨죠?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들을 일단 생략을 할 계획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대신에 오른쪽 페이지에 개념체크 계산 좀 잠깐 보겠는데 어차피 여기는 계산 못하면 꽝이에요. 계산 잘하라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좀 연습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념체크 1번에 1, 2, 3, 4, 5, 6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빠르게 한번 연습만 좀 해볼까요? 뭐 다들 하실 줄 알겠지만 기억을 좀 되찾는다 의미에서 잘 됐어. 또 풀어봐요. 쉬는 시간은 50분 단위로 끊을게요. 아시겠죠? 50분 단위 조금씩 끊어가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스크 요거 끼시면 안 돼요. 요거 아시죠? 빼야죠. 이거 끼고 다니세요. 그런 거. 6층에 가면 막 공짜로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바꿔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런 거 풀라고 하면 어디서 학생들이 많이 막히냐면 2번. 그죠? 2번 같은 거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2번, 5번 정도? 2번, 5번 정도 아니면 6번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계산이 조금 느리세요. 근데 여기는 계산 빠르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 대다수 학생들이 수1을 다 해봤다고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기가 편한데 이제 2학년 1학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의 활용 전까지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각함수가 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극혐의 단원인데 거기가 시간을 많이 뺄게요. 시험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은 빠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거는. 되십니까? 이 2번 같은 거 좀 빨리 하는 방법이 뭘까요? 책에는 막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것도 뭐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0.01 같은 거를 보시면 이게 10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냥 분모로 보내버려요. 그럼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의 제곱에 10을 곱하는 거니까 10의 3승이고 세제곱근이니까 그냥 10분의 1이다라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면 됩니다. 아시죠? 좀 계산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신경에서 계산 연습을 하게 돼요. 이제 이건 뭐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만의 각자의 개인의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어지나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볼게요. 저는 전부 다 저렇게 고칠 거예요. 이런 모든 형태를 다 안 쓸 거고 무조건 이렇게 고쳐서 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치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렇죠? 그냥 암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처음 한다 생각하고 그냥 다 쓸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안 쓰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256은 뭐죠? 2의 몇 수? 2의? 몇?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나누기고요. 2의 제곱이고요. 4는 3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긁는 그대로 썼을 때 일단 모습을 해보면 자, 4에다 쭉 곱하죠. 다 없어져요. 3입니다. 얘는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고 2의 3분의 4가 납니다.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2의 3분의 1이 남아요. 자, 나누기 어떻게 한다고요? 뺀다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지워지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알고 있는 분수 형태들의 계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같은 형태도요. 같이 보시면 뭐 이렇게 복잡한 게 굉장히 나와 있는데 조금만 이거는 중간 한 줄만 좀 생각해 볼까요? 한 줄만 생각해서 한 번에 써봅시다. 자, 얘는요. A의 12분의 1이고요. A의 20분의 1이고요. A의 15분의 1이고요. A의 12분의 1이고 A의 20분의 1이고 A의 15분의 1입니다. 맞나요? 그죠? 그냥 바로바로 곱해서 분모에 그냥 넣어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니까 똑같은 애가 다 보이죠? 해서 다 곱하면 그냥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제가 4번 하나만 좀 체크를 할게요. 4번은 체크 좀 해볼까요? 제가요 이 지수라는 단원의 계산을 토탈을 꼼탈 다 털어가지고 유일하게